자, 그러면 필름 보일링, 특히 레이디에이션 이펙트부터 계속해서 해보도록 합시다. 슬라이드를 잠깐 보면 화면 공유를 좀 하고요. 자,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 슬라이드에서 보면 얘기한 것처럼 그 시뮬러리티 솔루션을 써가지고 이 속도에 대한 분포, 그 다음에 온도에 대한 분포를 이 그림과 같이 얻을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지금 지금 현재 이 풀이에서는 그 레이디에이션에 대한 이펙트를 고려하지 않았어요. 레이디에이션 효과를 고려하지 않았는데요. 방금 그 전 영상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레이디에이션 효과를 무시하기는 힘들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월의 온도가 월 스포잇이 굉장히 큰 경우에 이 필름 보일링이 발생한다고 했고요. 월 스포잇이 크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월의 온도가 상당히 높은 경우가 많은 경우죠. 그래서 이 월로부터 이 풀보일링, 특히 필름 보일링에 대한 이 큰 레이디에이션 이펙트를 우리가 고려를 해줘야 될 텐데요. 슬라이드에서 보는 것처럼 실제 열 전달량 슬라이드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칠판에다가 잠깐 써보면 실제 그 열 전달량 필름 보일링에 있어서 열 전달량은 두 가지 효과. 첫 번째는 이 컨벡션 대류에 의한, 물론 조금 흐린데요 화면이. 그 대류에 의한 한뿐만 아니라 이 컨덕션에 의한 효과도 실질적으로 있겠죠. 효과도 있는데, 그다음에 레이디에이션 복사에 의한 열 전달량은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봅시다. 좀 낫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모델링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대열 전달 계수 H는 H 컨벡션에 의한 이렇게 모델링을 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음의 함수로 되어 있는데요. 그에 이렇게 복잡하게 모델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필름 보일링 여기에서 이 H 값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필름 보일링에 있어서의 대류열 전달 히트 트랜스퍼 코에피션트이고요. 다음에 여기도 있죠.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게 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수치적으로 조금 값을 풀어내야 될 것 같고요. H 값을 구하려고 하는데 왼쪽에만 H가 있는데 오른쪽에도 H가 있죠. 이거를 implicitly, 보통 explicit하다, implicit하다고 했을 때 이런 거 implicitly하게 H 값이 주어져 있는 경우고요. 컨덕션에 관한 부분, 그다음 컨벡션에 관한 부분은 이퀘이션 7.136, 이거는 7에 136. 이게 여러분들 교재 313페이지, 313페이지를 보면 페이지 313페이지면 7.136 식이 주어져 있는데요. 뭐 우리가 통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러한 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 없이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크게 어려움 없이 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레이디에이션 한 부분만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7.316은 통상 일상 보던 그러한 항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레이디에이션이 고려되어 있을 대열 전달 계수를 구할 때 어려움이 없을 텐데, 레이디에이션 한 부분은 Q 레이디에이션 이거를 구하려고 할 때 이거를 고려하는 게 H 레이디에이션인데요. H 레이디에이션은
7에 128b 이 식 7에 128b의 식으로 주어져 있다.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128b는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스테판 볼츠만 상수 다음에 월의 온도의 제곱 다음에 포화 온도의 제곱 있고요. 그다음에 T월 플러스 T 세츄레이션 이렇게 있어요. 있고요. 그다음에 밑에가 1 빼기 입실론 W 플러스 1분의 입실론 안 그다음에 그렇죠? 있어요. 왠지 그 스테판 볼츠만 상수 이 스테판 볼츠만 이퀘이션 있죠. 그 복사열 전달에서 보면 보통 이제 열량 Q는 어떻게 주어져 있어요? 입실론 그다음에 시그마 T 서피스의 4제곱 빼기 T 서라운드의 4제곱 그래 있죠? 왠지 느낌이 지금 그 얘는 H 플럭스니까요. H T 월 마이너스 T 세츄레이션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월 온도 같은 거고요. 이건 이제 세츄레이션 온도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으니까 이걸 인수분해하면 얘를 세츄레이션 인수분해를 하면 바로 이만큼 항이 나오죠. 이만큼 곱하기 이거죠. 그리고 이제 얘는 이미시버트죠. 방사율인데요. 방사율을 우리가 이미시버트라고 하는데요. 이 방사율은 월에 있어서 이미시버트하고 그 인터페이스에서의 이미시버트. 그러니까 여기가 월이고요. 얘가 이제 베이퍼가 있고요. 얘가 인터페이스가 있고 얘가 이제 리퀴드인데 베이퍼. 그래서 여기에서의 이 방사율이 입실론 W, 인터페이스에서의 방사율이 입실론 I 이렇게까지 전달해서 가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열저항적인 개념이죠. 열저항적인 개념, 더멀 리지스턴스 개념을 해가지고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 보면 여기도 아무튼 두 개가 같으니까 왠지 그 H는 이게 두 개가 서로 같은 거죠. 이것만 언뜻 봐도 얘하고 줄게요. H 레이디에이션의 T월 빼기 T 세츄레이션이니까 그냥 H 레이디에이션은 입실론 분의 1에 시그마의 T 약분되고 그래서 이 밑에 부분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월도 있고요, 인터페이스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모델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그 식 자체가 약간은 여기 공유를 몇 번 해보면 H 컨벡션 분의 H가 H 컨벡션 분의 H의 3분의 1제곱 더하기 H 레이디에이션 분의 H 컨벡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H 값을 구해서 여러분들이 레이디에이션 이펙트를 고려한 필름 보일링, 물론 이거 버티컬 플레이신 경우에 버티컬 플레이실 텐데 이와 같은 형태로 해서 여러분들이 값을 구해주면 된다는 거죠. 예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예제가 따로 주어져 있지 않네요. 브롬리라는 분도 이제 브롬리라고 하는 사람도 이제 이 H 레이디에이션과 H 컨벡션을 이용해서 이렇게 음함수 익스플리시틀리하게 표현하지 않고 임플리시트를 표현하지 않고 브롬리라고 하는 브롬리라고 하는 분은 7.139식과 같이 explicitly하게 나타난 식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향후 나중에 뭔가 이런 필름 보일링
대해 가지고 뭔가 대류 열전달 양을 산출해 봐야 될 일이 있다. 그러면 오히려 7.139식을 쓰는 게 훨씬 더 수월할 수 있어요. 다만 7.139도 아까 레디에이션 열전달 개수가 들어가니까 이쪽에 관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를 잠깐 보면 그 다음 슬라이드는 지금 interfacial waves and turbulent film boiling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그 방금 우리가 모델링한 이 경우는 굉장히 인터페이셜이 스무드한 깨끗한 그러한 표면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모델링을 했지만 우리 슬라이드에서 보는 것처럼 실제 일어나는 현상은 군데군데 이제 벌지가 있는 거죠. 이 오른쪽 그림처럼 다이아미터 D를 가지고 벌지를 가지고 있고요. 이 벌지하고 벌지 사이의 간격이 뭐 람다 P 그다음에 위아래로는 루트 2의 람다 P 이와 같은 그 벌지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물론 당연히 대열전달 계수를 구할 때, 그러니까 필름 보일링에 있어서의 열전달 계수를 구할 때 어떤 멀지가 고려가 되겠죠. 당연히 틀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뭐냐면 처음에는 그 라미나 플로우로 우리가 다 식을 우리가 모델링을 해서 개발했는데 실제로 라미나 플로우가 아니라 이제 터뷸런스 플로우로 전환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7에 146과 같이 레이놀스 넘버 델타가 거의 100 이상인 경우는 우리가 터뷸런스로 봐가지고 이 터뷸런스 플로우로 그 베이퍼가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 기존에 사용했던 식은 잘 맞지 않는다 그런 거죠. 여러분들 실제로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모델링을 한 열전달 계수 값들이 이제 주어져 있는데요. 그 식을 보면 그 벌지 그러니까 이와 같은 그 멀지만을 고려한 그러니까 이렇게 블록블록 나오는 그러니까 실제로 앞에서 보면 이와 같은 블록블록한 그래서 그때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일링 얘가 있고요. 얘가 월이 있고요. 여기가 이제 필름이 있으면 실제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기포가 생기냐면 이와 같이 옆에서 본다면 이와 같이 이것들이 점점 성장해서 떨어져 나가면서 그 상변화가 발생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고려돼서 표현한 식이 7.140식이에요. 굉장히 좀 복잡해서 쓰지도 않는데 7의 140식이 바로 이와 같은 멀지를 고려해가지고 열전달 계수, 평균적인 열전달 계수를 고려한 식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H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보면 굉장히 길죠. 복사의 효과도 있고요. 크게 3개의 형으로 정리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해요. 맨 끝에 항은 이제 그 복사 열전달에 관한 항인 거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항이 이제 대류에 의한 항에 의한 건데 HF 값이 필요한데요. 그 HF 값이 그 141식으로 HF 값이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140식, 7.140식을 이용해서 이런 벌지를 고려한 그러한 그 H 값을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는 것들이 보다 정확하게 현상을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에 그 터뷸런스 플로우에 대한 부분을 고려한 모델들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어디 봅시다. 그 수앤 웨스트 워터 318페이지 보면 수앤 웨스트 워터라는 분이
이제 그 터블런스 필름 보일링 from vertical cylinder, 그러니까 수직으로 놓여진 실린더에 관해 가지고 이 터블런스의 효과를 고려한 모델을 7.147과 같이 제시했어요. 그래서 7.147과 같이 터블런스 플로우, 터블런스 필름을 고려한 그 H 컨벡션에 의한 대류에 의한 대류 전달 계수를 모델링을 했다. 이거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슬라이드, 이 인터페이셜 웨이브즈하고 터블런트 필름 플로우에서 고려할 사항은 그 전에 우리가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했던 부분은 라미나 플로우의 그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매끈한 부분을 고려를 했고,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의 설명한 부분은 이 복사 효과, 레이디에이션 이펙트를 고려를 한 내용인 거고요. 이제 표면의 어떤 웨이브성이라든가 터블런스를 고려한 것은 이 7.140씩가 이제 이와 같은 벌지, 저것도 좀 아이디얼하게 모델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벌지의 다이아미터는 D가 되는 거고요. 그 벌지의 다이아미터 D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람다 B가 계산이 된 거고요. 그 저와 같은 형상에 대해 가지고 좀 이상적으로 했을 때 7.140씩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그 sophisticated된, 보다 정교한 대류열 전달 식을 예측할 수 있다는 거고요. 터블런스까지도 고려한 그러한 모델은 뭐 여러 가지는 아니지만 vertically 수직으로 놓여져 있는 원통, 수직으로 놓여져 있는 원통이 굉장히 크다는 거, 사실 평판이랑 비슷한 건데요. 그런 경우에 7.147로 이용해 가지고 H 컨벡션 항을 구한다는 얘기죠. 레이디에이션 항은 또 고려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평판이 됐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거는 우리 예제에 있는 건데 같은 필름 보일링인데 형상이 이와 같이 vertically가 아니라 horizontally 놓여 있는 그 원통, 혹은 여기는 solid sphere죠. 공처럼 되어 있는 공이죠. 공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필름 보일링이 발생할 때 대류열 전달 계수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에 관한 부분인데요. 또 라미나 플로우예요. 라미나 플로우고 특별히 솔리드 스피어로서 아주 단순한 형상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 가지고도 수학적으로 풀었어요. 수학적으로 그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 리퀴드 영역의 그 모멘텀 이퀘이션과 컨티뉴어티 이퀘이션, 그다음에 이 베이퍼 영역의 그 서맥식 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서맥식 페이지 하단에 있는 것처럼 그 베이퍼 영역에 있어 가지고 이 운동량 보존 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 그다음에 질량 보존 법칙을 사용해 가지고 온도 분포로 구했고요. 온도 분포를 이용해 가지고 너센 넘버를 구했죠. 그래서 이 너센 넘버에 관한 부분, 이런 공에 있어서 필름 보일링이 발생한다. 스피어죠, 공에 있어서 필름 보일링이 발생하더라. 혹은 이 실린더, 허리젠털리 놓여 있는 이 같은 실린더 같은 경우에서의 그 대류열 전달 계수, 넥센 넘버 D. 이 D는 당연히 이 공의 다이아미터를 기준으로 한 넥센 넘버가 되겠죠. 이 부분이 0.14의 자코비 넘버, 그 다음에 레일리 넘버 1 플러스 2분의 1의 자코비 넘버, 예, 3분의 1죠. 그래서 잠깐만, 이거는 공유를 중지하고 하는 게 낫겠다. 그렇죠? 할 때 이와 같이 그 공인 경우에 필름 보일링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뜨거운 공을 물에다가 한 900도나 한 700도로 가열된 뜨거운 공을 물에다가 싹 집어넣으면 그 표면에서 기포가 쫙 그 필름이 생기면서 필름 보일링이 생길 텐데요. 그런 경우에 대류열 전달 계수는 0.14 같은 형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레일리 넘버하고 자콥 넘버에 대한 그 정확한 그 수식은 7.6.2 이게 연습 문제다 보니까, 연습 문제 풀이다 보니까 수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322페이지에 322페이지를 보면 여러분들이 그 레일리 넘버하고 자콥 넘버에 대한 정의를 찾아가지고 정확하게 그 너스 넘버를 찾아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나중에 이러한 상황을 설계를 하거나 이 같은 상황에 있어가지고 예측을 하고자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열량을 알고 싶은 게 굉장히 큰 거죠. 얼마나 열을 제거하냐, 얼마나 열을 제거하고 있느냐, 그런 양을 계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 경우 이제 이게 필름 보일링이구나. 그거부터 알아야겠죠. 내가 어떤 책에서 주어져 있는 다양한 관계, 다시 얘기해서 이 두 개의 관계를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기울기라고 그랬죠. 이 두 개 사이의 관계를 내가 예측하고 싶어요. 설계에 의한 거든 어떤 뭔가를 해석을 하고자 하든 설계를 하고자 하든 이 두 개 사이의 관계를 알고 싶을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지금 이 영역이 어느 영역이냐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게 정상적인 풀 보일링 영역인지 아니면은 필름 보일링 영역인지. 그래서 필름 보일링 영역이었다면 이거를 단순하게 이 기울기만 이렇게만 아니면 안 되겠죠. 정확하게 기울기가 어떻게 되느냐. 이 정확한 기울기가 바로 H 값인데요. 이 H 값을 구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게 수직 라미나로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필름 보일링이 생겼냐, 아니면은 수직으로 되어 있는데 터블런스이고 뭐 벌지가 또 생기는 어떤 그런 경우냐, 또 어떤 경우는 호리젠탈리 놓여 있는 뭐 실린더냐, 공이냐. 그런 경우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이 책을 참조해 가지고 대열 전달계수를 넣어서 그걸 가지고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찾아내 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 우리가 열 전달 시간에 많이 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 보면 이제 large horizontal surface 다양한 대열 전달 현상이 발생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지금은 필름 보일링 다양한 필름 보일링 현상이 발생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 horizontal surface인데 굉장히 large한 거예요. large하다는 얘기는 뭐 일단은 모델링 하려고 large하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뭐 무한 평판, 무한 평판인 경우에 모델링을 이렇게 한 거고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P1과 P2 이렇게 위치를 잡아놨고요. 이 그림은 여기 좀 아이디어를 한 거죠. 이렇게 해서 벌지가 이제 여기 생긴 거죠. 이거 월이고요. 월이고 이게 이제 페이퍼 필름이고요. 월이고 페이퍼 필름이고 이 벌지가 이제 위로 올라가서 이제 떨어져 나가면서 이제 상변화가 발생하는 이런 현상인데요. 아무래도 이거를 모델링을 하려면 열전달 개수를 구하려면 여기에서의 온도장 똑같죠. 여기에서의 템퍼러처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의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데 이걸 또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굉장히 잘 해놨어요. 여기에다가 조그맣게 미소 최적을 잡아가지고 뭐 또 질량 보존 법칙이라든가 아니면 에너지 보존 법칙, 모멘텀 보존 법칙을 써가지고 속도장과 온도장을 또 싹 구해서 이 온도장을 알면 아까 대열 전달계에서 H 값을 구할 수 있다고 했죠. 이 같은 형태로 모델링을 했어요. 물론 여기 압력이 여기 압력보다 크죠. P2에서 P1이라면 압력 차이에서 이렇게 유동이 생기겠죠. 아무래도 하이드로릭 스태틱 포스가 여기는 물이 누르는 경우고 여기는 이만큼은 기포로 돼 있으니까 하이드로릭 스태틱 포스의 차이에 의해 가지고 압력 차가 생기고 압력 차에서 유동이 생기고 이 유동에 의해 가지고 이 베이퍼가 이동을 하면서 또 열을 제거해가고 뭐 이런 모델링들을 쭉 해서 이 상황에 있어가지고 대열 전달기가 어떻게 되냐 그거를 쭉 여러분들이 따라가면 7.170, 20과 같이 7.170, 20과 같이 대열 전달 계수를 모델링 했어요. 특별히 여기에서는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물론 시기야 엄청나게 지금 복잡하죠. 부력에 관한 항목도 있고요. 그 다음에 C2라고 하는 개수도 있는데 C2라는 개수 그다음에 뭐냐 전에 뭐 다양한 무차원수를 대입해서 모델링한 건데요. 여러분들 그래도 뭐 쿨프롭 같은 거 이용해서 충분히
172를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차분하게 해본다면 여러분들이 구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슬라이드, 그러니까 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 과정은 학부,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배우는 것보다도 어떤 대학원생들이 배우는 거고요. 대학원생들이 배우는 것들은 원래 스스로 학습하는 거죠. 스스로 학습하는 건데 이걸 일일이 다 여러분들하고 지금 해볼 수는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large horizontal surface, 긴 표면에 있어서의 필름 보일링이 생길 때를 이와 같은 그 형상으로 모델링을 했다. 근데 이게 잘 안 맞죠. 이게 잘 맞으면은 뭐 이렇게 하게. 하지만 이렇게 모델링을 하는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나중에 이제 실험을 많이 해가지고 그 실험 데이터를 세미 인피리컬리 우리가 예측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인사이트를 좀 많이 줘요. 무슨 얘기냐면 이와 같은 심플한 형태로 모델링을 하고 나서 거기서 도출된 변수들, 여기서 보면은 7.172를 보면 여기서 도출된 변수들이 있어요. 그런 무차원 변수들이 있는데 그런 무차원 변수들이 향후 좀 복잡한 형상에 대해 가지고 실험을 한 결과를 아주 이런 무차원 변수를 쓰면 잘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나도 실험을 조금 많이 한 편이고 보일링 히트 트랜스퍼에 대해서 좀 많이 했지만 그렇다고 뭐 자랑할 만한 정도는 아니고요. 또 조금 하긴 했는데요. 그랬을 때 실험 결과를 내가 어떤 리그레션을 한다라든가 다른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좀 편하게 만든다고 했을 때는 결국은 이론적으로 도출된 이런 모델에서 많은 무천수를 가져와요. 그래서 large horizontal surface를 이와 같은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해가지고 뭐 수학적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어널러틱하게 해석적으로 해석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잘 맞지 않을 텐데 그럴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도출된 결과들이 결국에는 나중에 많은 실험 결과들을 정리하고 해석하고 하는데 큰 인사이트를 준다는 거를 그런 데서 의미가 굉장히 크다. 그리고 이렇게 유도된 식 자체가 굉장히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거를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슬라이드 아까도 이식 바운더리 레이어는 이거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이거 잘 안 맞을 거다. 당연히 그렇게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실제 실험했을 때하고 이건 절대 맞을 수가 없죠. 하지만 여기서 도출된 결과들이 결국에는 실제 상황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들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큰 어떤 실마리를 제공한다.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좀 강조를 하고 싶어요. 이그젠플 7.1이 있어요. 그래서 use 베른손 상관식과 7.5에서 구한 Q 미니멈을 이용해가지고 estimate the minimum wall speed required to maintain stable film boiling over the facing in the horizontal surface for full boiling of water and R113 at atmospheric pressure. 그래서 베른손 상관식이 있는데요. 베른손 상관식이 328페이지 보면 베른손 상관식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베른손이라는 분, 여러 군데서 나오긴 하는데요. 지금 이게 아까 여러분들한테 제시한 이 식, 이게 이제 베른손 상관식인데요. 베른슨. 이 베른슨 모델인데요. 이 베른슨 모델을 이용해서 가지고 조금 안정된 필름 보일링을 유지하기 위한 월 스포이스는 얼마가 되느냐. 그래서 호리젠탈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일 때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 Q 미니멈이죠. Q 미니멈인데요. Q 미니멈. 조금 스테이블한, 여기가 지금 조금 있으면 하겠지만 얘가 트랜지션 영역이거든요. 트랜지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필름 보일링 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보일링이 약간은 거쳐가는 과도기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건 안정된 필름 보일링이 아니죠. 그래서 안정된 필름 보일링을 유지하기 위한 그 월 스포이드, T 세츄레이션은 이 값을 한번 구해보라는 얘기예요. 이 값을 한번 구해보라는 얘기인데, 그 값을 구할 때 Q 값을 구하려면 우리가 Q가 필요해요. 열량. 여기서부터가 이제 스테이블하다고 보는 거죠. Q 미니멈부터 스테이블하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스테이블하다고 보면
이때 7.5에서 우리가 Q 미니멈을 구했죠. 이 Q 미니멈을 사용을 해가지고 T 월 슈퍼이스트 한번 구해봐라 그런 거죠. 그래서 Q는 H 어찌고 저찌고 T월 빼기 T 세츄레이션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지금 이 값은 7.5에서 Q 미니멈을 활용을 하고 이거는 베르손 상관식을 사용해서 T 월을 한번 구해봐라 이 문제예요. 이제 7.7은 7.7을 뭐 해보면 또 풀프랍 이용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생기지 알겠죠? 그래서 근데 워터하고 R1, 1, 2 개에 대해서 한번 구해보라는 얘기예요. 물성은 2개로 해가지고 구하되 안정적인 필름 보일링이 생기기 위한 T월 온도는 어떻게 되느냐? 월 슈퍼이스는 얼마나 되느냐? 그걸 한번 계산해보는 얘기죠. 그래요. 여러분들이 물 같은 경우는 85.2도씨네요. 물 같은 경우는 85.2도씨. 그러니까 대기압에서는 100도씨니까 185도 정도. 벽 온도가 이게 85도니까 벽 온도가 한 185도 정도 되면 그때 필름 보일링이 생긴다는 얘기죠. 안정적인 필름 보일링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을 끓일 때 대기압하에서 바닥 온도가 거의 한 200도 정도 되면 100도 정도 차이가 나면 그때부터는 필름 보일링이 생기는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그 인피니트 슬라이드가 아니라 인피니트한 그 호리젠탈 서피스가 아니라 파이나이트한 이 그림처럼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 그런 경우에 필름 보일링이 생길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이거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제한된 그 공간이다 보니까 그 웨이브가 아무래도 이 출렁거림이겠죠. 웨이브가 이제 출렁거림이 있을 텐데요. 우리 저번에 한번 이런 얘기 한번 했었었죠. 필름 보일링에 있어가지고 여기 미니멈 힙 플럭스 컨디션. 제한된 공간에서 이 필름 보일링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게 이제 테일러, 레일리, 레일리 인스타빌리티. 스펠링이 틀렸을 거예요. 그래서 테일러 레일리 인스타빌리티라고 해가지고 이 지금 방금 보여주는 슬라이드처럼 이 검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골인 거고요. 흰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산인 거죠. 그래서 밑에가 리퀴드가 아니라 베이퍼고요. 밀도가 낮은 거고 위에가 그 밀도가 높은 물이죠. 여러분들 기름 같은 경우도 기름이 좀 밀도가 낮죠. 물은 밀도가 좀 높고요. 그래서 늘 항상 그 기름은 위로 뜨죠. 근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기름이 밑에 있고 물이 위에 있는 상황이라면 약간만 흔들어져도 얘는 제자리에 있지 않고 이렇게 출렁출렁 계속 그러다가 나중에는 전복이 될 거예요. 전복되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와 같이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가 유지가 되는데 이 마찬가지로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파이나이트하지 않은 어떤 제한된 공간, 제한된 영역을 갖고 있는 호리젠탈 서피스에서 보면 지금 이렇게 기포가 이렇게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나와 있죠. 그래서 그 4개, 하나, 둘, 셋, 넷. 여기 보면 그렇죠? 하나, 둘, 셋, 4개가 있는데요. 얘가 한 번은 내려갔다가 한 번 위로 올라갔다 하면서 가운데 있는 부분에서 기포가 이렇게 떠오르는 이런 상황을 지금 연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테일러 인스타빌리티에 의해서 웨이브가 생기고 그 웨이브에 의해 가지고 그 골이 산이 골이 됐다가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이에서 기포가 올라오게 되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파이나이트 호리젠탈 서피스에서 관찰할 수 있다는 얘기죠. 뭐 여기도 물론 그 most dangerous wavelength라는 것도 있어요. 태초라는 표현 자체도 그렇지만 우리 세상은 항상 요동이 있어요. 그 요동 자체가 점점 더 확대가 되면 우리가 눈에 띄게 되는 웨이브가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스테이블해요. 이것도 스테이블하고 이것도 스테이블해요. 여기 공이 있으면 이것도 스테이블하고 이것도 스테이블해요. 내가 요동을 줘요. 이 2개가 스테이블해요. 여기 보면
현상이라는 게 그런 건데요. 이것도 스테이블하고 그냥 스테이블. 아니, 이퀄리브리엄. 스테이블이 아니라 이퀄리브리엄. 평형 상태는 유지하고 있어요. 얘도 평형이에요. 근데 얘는 스테이블한 이퀄리브리엄이에요. 얘에다가 약간의 진동을 줘도 다시 제자리로 가요. 근데 얘는 약간의 진동을 주면 쭉 뭔가 변화가 계속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지금 그 아래와 같이 그 랠리 테일러 인스타빌리티 바로 이런 경우에 언스테이블한 이퀄리브리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그 진동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웨이브가 그 불안전성에 가지고 밑에가 밀도가 낮고 위에가 높다 보니까 약간의 어떤 그 진동만 생겨도 얘는 진동이 점점 더 커져가지고 이 진동이 계속적으로 커져서 불안정해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기포가 떠오르는 이런 현상이 파이나이트 호리젠탈 서피스에서 살펴볼 수 있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요, 그런 게 이제 지금까지가 이제 필름 보일링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어요. 필름 보일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것처럼 리퀴드가 더 이상 그 바닥을 닿지 못하는 표면 온도 월스보이, 그러니까 T월과 T세츄레이션 온도가 굉장히 차이가 큰 상태고요. 더 이상 바닥에 닿지 못하는 어떤 그런 그 현상에 대한 부분이고요. 크게 우리 책에서 상당히 공을 들여가지고 좀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디얼하게 버티컬리 스무드한 인터페이스에서 손으로 해석적 어널리틱하게 개선을 했고요. 이제 거기에다가 레이디에이션 이펙트를 고려를 했고요. 또 거기다가 그 웨이브 인터페이스의 웨이브 현상과 터블런스 현상을 고려했고요.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허리젠탈리 놓여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허리젠탈리 놓여 있는 실린더라든가 허리젠탈리 놓여 있는 스피어에 대해서도 필름 보일링을 했고요. 방금 전에 보여준 것처럼 그러니까 인피니트한 플랫 플레이트에서의 그 필름 보일링, 그리고 그 파이나이트한 형상을 가진 그 플레이트에서의 필름 보일링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는 트랜지션 보일링과 이게 끝나면 8장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